예. 나라모는요 이따가 30분에 먹을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참,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아니, 체력이 이제 막상 또 해보니까 나이는 못 속여요. 나이는. 그런가? 예. 뭔가 슬프다. 나이는 못 속이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옛날 이제 뭐 못 속이냐면 젊을 때는 무리하고 그냥 들이대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하려고 그럴 때 쫙 발을 빼요. 살짝. 알겠습니다. 좀 비겁해진 거지. 이 선거운동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장 92번째 시간입니다.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네. 여전히 권리당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띄워주시고요. 지금 사무실이 저거예요? 보여주세요. 어디요? 예. 위치가 어디예요? 좀 찾아가시게. 저기가 이제 그 삼양사거리 분수대 사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에서는. 예. 분수대 사거리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2명 후보들은 좋은 데다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이제 저게 좀 약간 찍기다시 지역이죠. 건물은 좋은 건물인데 뒤로 빠져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이거지. 예, 안 보이는데 관계없습니다. 정봉주 자체가 빛나는데 뭐 예. 사무실이 어디 있는 지하 반지하에 있는들 예. 그럼요. 제대로 보여. 본 사무실은 2층이고요. 교육 사무실은 또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무실 따로 예. 있다고. 위치 다시 한 번만요. 댓글창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댓글창 난리 났네. 찍기다시 지역이라니. 아니 우리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건물은 좋은데 뒤로 좀 해서 이제 뒤로 빠져 있어서 보이기에는 살짝 후미지다. 보통 이제 지역에 가면은 예. 저런 선거 사무실들은 잘 보이는 곳에 사거리 뭐 저기 전철역 근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좀 외진 곳이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떠셨어요? 저렇게 오랜만에 저거 거는 거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교육할 때 한 50명 왔는데 그때 이제 지난번 보여준 제 방송 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육하는 담당자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선거운동을 아주 세게 하던 친구예요. 전문가 소위 선수. 예. 그래서 우리는 총장이라고 불러요. 전략참모총장. 근데 얘기하는 내내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운동 하면서 그 6.1을 1등으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가슴속에서 막 피눈물이 나잖아요. 아이고. 걔 마이크 잡았는데 울컥하면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갖고. 걔 이제 거기 온 분들도 같이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겨서 올해 안에 대선 치르겠다. 제가 여기에는 뭐 많은 분 후보들이 뭐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나는 친명입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올해 안에 대선 치르겠다. 친명이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지키는 거는요. 그동안에 몸과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죠. 선거 앞두고 친명 코스프레들 작작들 하십시오. 아이고 참 민구스러워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얼굴도 한 번 못 본 친명들이 많다고. 제가 직접 그 건네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은 나 계속 씹더니 요즘은 안 씹대? 왜냐면 지역에 갖고 친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패널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합니다. 유명한 패널인데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누가 묻길래 이분은 배치 달면 반명합니다. 반명 선두주자 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이제 뭐 주위에서 그랬더니 뭐 대표님 계속 씹던 분인데 요즘 안 씹대. 그러니까 대표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지금 친명한 사람들 이재명 대표 씹을 일은 당분간 없어요. 왜냐? 대선 주자 유일한데 예. 밑보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또 상당히 관망을 해야지. 예. 그래서 권력을 잃는다 싶으면 또 씹을 거야. 그러고요. 일단 제가 들어가면요. 이른바 이제 반명했던 분들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농담으로 비스무리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교육연수원장 된 다음에 반명 사무실을 제가 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하고 좀 친한 반명하는 분이 아니 무슨 암행 사찰 다니십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만약 회의하고 있었으면 반명 리스트 내가 딱 잡아갖고 웃으면서 이제 농담이죠. 근데 물반 반명반.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들어가면 당을 이렇게 그 분탕질하는 사람들 제가 논리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정통성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반명에서 친명된 사람들이 쉽게 돌아서기는 어렵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미아 사거리역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지역 주민이 누가 파란 잠바 입고 쑥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이제 기초광역 그 지방자치 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쑥 지나가요. 전에는 한 의원이 인사를 하시더라고. 저 누굽니다. 인사를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쑥 지나가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분 전화번호 알아갖고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전화를 드렸죠. 저 정봉주입니다. 오늘 거기 지나가셨다면서요. 지나갔대요. 근데 뭐 왜 아는 척 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급히 지나가느라고 미처 아는 척을 못 했대요. 오다가 내려왔네.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하셨어야죠. 제가 여기 왔고 서울시의원, 구의원들 거기 한 6, 7명 되나 봐요. 한 6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전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이유가 이건 상도의의 위반입니다. 지금 현역 위원장이 있고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분과 함께 손발을 맞춰갖고 시의원, 구의원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화하면 그 현역 위원장 배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전화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쯤은 하셔야죠. 다음에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예의 아니죠. 거기서 얼굴을 마주치는데 그냥 지나가요? 같은 민주당 하면서 우리가 전쟁합니까? 그렇죠. 선의의 경쟁이지.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뭐 강북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 많이 돌더만. 나도 아멘 감찰 가봤지.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있어. 양문석 박사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명 제거 그리고 윤석열 제거에 바람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 어떻게 16년짜리를 7개월 만에 그것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20% 차이 나게 이기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밑바닥 민심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시면 되고. 양문석 박사가 이겼어요? 여론조사에서? KSOI 500명짜리인데 거기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 차이 나요. 예. 7개월 만에. 양 박사님하고 같이 국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정봉주계로 하세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아주 좋은 분이고,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1월 8일 날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한 2달 동안 여론조사 꽃 분석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친명 반명 붙는 지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현우 탈당한 그 지역에 진석범. 그분 진석범 사실 이름 몰랐습니다. 이제 어느 좌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그 진석범이구만요. 진석범이 이현우 의원을 이기는 걸 보고 제가 민주당 의원 당원들 진짜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진석범 그렇게 유명 인사 아니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셨죠. 이현욱이요? 지역구 관리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져. 그런데도 지죠. 왜? 당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민심인데. 당시 민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강북 의뢰 여기 이제 이렇게 띄워놓으면 문자 오시는 분들이 전화하면 우리 지역이 하는데 저는 전남 강북군 같아요. 전화하면
전화 받는 분들이 아따 나가 목포요. 아, 그런 식이야. 예. 거기도 호남 양호에 있어요? 엄청 셉니다. 아. 예, 호남행우 회장님들한테 제가 전화로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아따 내가 목포요.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포세요 그랬더니 딱 고향이 목포고 강북 저기 삼각산동 살아요. 너무너무 많은 호남 분들이 계세요. 자, 보람 PD 잠깐만. 저기 양문석 박사 상록갑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 강북을과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곧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안산 상록갑이나 강북을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저희 지지층 구조가.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민주당이 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에 예. 지금 500명짜리면 그런 정도 선거구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거든요. 여기 보면 양문석 전해철 해갖고 29.4, 29.1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빨간 줄로 쭉 내려가시면 49.8, 34.9면 이게 뭐야? 이게 몇 프로예요 그러면은? 14.9% 차이가 나네. 16 정도 되는 거죠. 16 정도 예. 차이 나는 거죠. 야,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저거는 단순하게 양문석에 대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잖아요.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예. 이게 이제 본선으로 가면은 더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죠. 예. 자, 제가 죄송한데 우리 플래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제 캐치프레이즈가 딱 저겁니다. 강한 민주당. 그렇지. 예, 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지역구 개발 공약하고 그다음 검찰 독재 정권을 막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해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180석 해주는데 당신들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책임은 아니지 사실은. 그럼요. 이재명 대표 이전에 180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게 민주당스러운 거고 당대표를 지켜야 될 때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검찰 독재 정권에 항의하면서 이 독재 정권 끝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민주당인 겁니다. 그게 강한 민주당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출마해 보니까 오랜만에 사무실에 현수막도 걸고 좋으셨겠어요. 우리 스탭들 몇 분 안 되는 스탭들이 엄청 날마다 새벽 2시까지 고생하십니다. 저 댓글창에 지금 정봉주 얼굴 가린다고 나무 잘라버려라고. 그 나무 자르면 벌금 냅니다. 잡혀가 안 돼. 예. 출발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하극상을 벌인 사건. 이 사건이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봉합해놓고 상처를 봉합을 했는데 속에서는 곪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만났어. 전용 열차까지 태웠어. 근데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치는 거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한동훈도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말이 더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최소한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뭔가 이야기를 했으면 책임 있게 그래 이제 서로 어떤 양보하는 차원에서 김경률이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상황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사과는 못한다 이런 기류거든요 지금. 그 김건희 씨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했죠. 텔레그램 방에 사과는 할 수도 있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일단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는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 때 입었던 패딩까지 다 입고 나와서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죠. 너 나랑 원팀이야 했는데 지금 한동훈은 사실은 요지부동인 상황인 거죠. 제 아는 사람 집에요. 크리스탈 와인잔이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친구인데 그 와인잔이 8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와인에
그래서 살 조그마한 금이 가거든요. 음. 금이 가니까 그걸 본드로 싹 붙였어요. 그럼 800만 원을 다시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사는 사람이 이거요. 1원 줘도 안 가져가요. 그치 깨진 유리잔을 어떻게? 예. 깨진 유리잔이나 깨진 고려청자를 본드로 붙인다고 이게 붙어지냐는. 비유 좋다. 역시 고급져. 예.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미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온갖 빨대를 들이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이 70~80%가 돼요. 교집합. 예, 교집합.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사람이 윤석열 안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사람이 한동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하는 얘기 일거수일투족이 다 윤석열 귀에 들어와요. 윤석열 하는 얘기 한동훈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점점 정보가 줄어드는 쪽이 있어요. 이쪽이 진 겁니다. 자, 한동훈은요.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날마다 지금 통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윤석열은 핵심이 겁니다. 한동훈이 자기 부하 원 오브 댐이라고 봤어요. 그렇지. 부하들 중에 한 명. 부하 중에 한 명. 근데 한동훈은 지난 21년을 주마등처럼 회상을 하면서 본인은 조선의 정도전이라고 봤던 거예요. 조선의 정도전. 자기는 윤석열 정권의 설계자고 기획자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실행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예. 하나는 김건희고 하나는 한동훈이야. 예. 둘이 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이 세 명이 예. 한 편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세 명이 공동 지분자였다고 보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쟤는 우리 주머니에 이렇게 공깃돌 같은 애였었는데 언제 제가 동업자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산업이라니까요. 산업이. 예. 아니 우리 식당에 그냥 매니저급 월급 주는 매니저였었는데 어느 날 이 기업 문서를 들고 왔고 여기 내 지분 50% 어디 갔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기업 문서를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네. 그래서 이 갈등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이준석 쳐낼 때 유승민 쳐낼 때 안철수 쳐낼 때 나경원 쳐낼 때 보세요. 누굴 동원합니까? 이용을 동원합니다. 지금 아직 이 사단이 난 이후에 의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못하고 있지 지금. 칼을 갈고 있겠죠. 의총에서 날리려고. 저는요. 이 싸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이길 수밖에 없죠. 지금 아니 한간 내가 어제도 기자들한테 아니 이렇게 봉합이 되면 누가 이긴 싸움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긴 싸움이래요. 그 얘기가 윤석열 귀에 안 들리겠냐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그걸 참아요? 어떻게 참어? 제가 보기엔 못 참아요.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처음부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딱 안고 난 다음 보니까 대통령 되는 거 진짜 쉽네. 그리고 자기가 쉽게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봤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힘을 가져와서 지금 30% 되는 지지가 있는데 그걸 온전히 내가 안고 플러스 알파 먹으면 내가 이재명 후보 이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자기 6년 동안 자기가 손발을 맞췄던 김경률을 쓴 거예요. 그 김건희를 친 겁니다 지금. 좀 살짝 쳤죠. 세게 쳐야지. 특검 받겠다. 이렇게 가갖고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특검을 바로 재표결해갖고 특검을 받았어야죠. 그럼 윤석열 식물인간 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럴 때 저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시죠. SBS 이땡땡 기자고 그분을 매개해갖고 저하고 좀 몇 번 소통을 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그럼 그분 통해갖고 정치 천재 정봉주에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냐. 간단합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 한라인 놓아갖고 특검법 가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탄핵인데요. 탄핵이죠. 윤석열 탄핵하고 올해 대선 치러야지 한동훈에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긴 뭐 저렇게 뭐 이제 쓰이다가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청취판은 한동훈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제가
멋진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카톡 보내세요. 석양의 지는 해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 임기가 2년도 안 됐다는 것이 문제지. 핵심은 그 고민일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20년이에요. 끝내고 싶어요 진짜. 아이고. 국민들이 끝내자 그러잖아요. 예, 60% 부정 지지율이 2년을 유지하면 여러분들 정치 평론하는 분들 자꾸만 이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입니다. 60% 부정 지지율 그다음에 진짜 싫다가 50% 초반으로 2년을 유지했으면 이건 정권 그렇지. 내기도 온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 올해 안에 끝내자고. 끝내야 되는 거. 끝내라고 이미 국민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대선 치르겠다 이 얘기하세요. 공약에 그거 넣어야 돼. 그럼요. 출마하는 사람들. 아니 그 국민들이 명령한 걸 그대로 이 말을 받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한동훈이 실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실기하고 조선의 우리 할아버지 정도준이 실기하고 난 다음에 이방원의 사병 혁파하면서 이방원을 쳤어야 되거든요. 이방원만이 사병을 딱 갖고 있었잖아요. 그 이방원을 쳤으면 조선은 정도전 이성계가 했던 500년부터 더 가는 아마 그 영종조 시대에 와갖고 조선을 개혁을 하면서 일본보다 더 빨리 근대화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의 한계예요, 그게. 예. 못 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예. 한계라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밟고 가야 돼요. 예. 윤석열을 밟고 김건희를 밟고 진짜 그 별을 잡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확 뒤집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짜증이 난 거야. 아니 이 정도도 못해? 요 짜증이 난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이 그래도 권력에 대한 촉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안 하거든요. 사과하라는 것과 사과하라는 건 쪽문 연다. 그 김건희가 이렇게 그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보냈다면서요. 쪽문 열면 대문 열어준다고. 사과하면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냐. 특검법 받자 그러지. 한동훈이 판단을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사과라는 것으로 적당히 뭉개고가면서 자기가 인기 끄는 이게 아니라 사과는 곧 특검 수용입니다. 특검 수용은 탄핵이에요. 이걸 등식으로 보면서 사과하라는 저쪽에서 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사람을 보내서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안 되겠다. 우리 특검 가자. 나 찬성한다. 30명 세울게. 그 30명 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 용산에서 여러분들 치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특검 갑시다. 이랬잖아요. 네. 어휴 우리 등에 식은땀이 나요. 요게 조선일보의 논조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 그래. 예, 셀카 찍지 말고 특검 받겠다. 그다음에 디올복스 사과하겠다. 이랬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 가슴을 쓸어내는 민주당 인사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논조예요. 이거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요. 김건희가 디올백 받던 장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장면은 아마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거예요.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고. 끝이에요 저걸로.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망한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뭘 못하겠느냐. 오히려 저거 초기 시작 네.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능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리는. 저거는요.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공동지갑, 그다음에 저거는 만약에 저건 대통령의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법조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죠. 디올백을 받던 그 손에 소환장을 들려주겠다. 어우, 이런 멋있잖아요. 검찰 소환장 받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저 폴더 인사하는 장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윤석열이 원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하던 그림이었는데 권력에 대한 아주 단순한 윤석열의 뇌일 수밖에 없는 이게
국민을 향해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장면이고요. 그러면 본인은 한동훈한테 저렇게 폴더 인사를 받고 싶어 해서 이게 자기 리더십을 세우는 거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내부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국힘 영남 의원들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은 당의 일을 하겠다. 이게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자기 명령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국힘 영남의 다선 의원들 한 30명이 내심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용산에서 그 정부 출신자 36명, 정부 관계자들 16명 했고 52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물리치고 한동훈이 우리와 함께 당의 뜻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근데 저 폴더 인사하는 걸 보고 에이 집에 갈 준비하자. 제3당으로 가자 그냥. 그런 거지. 야야 뭐 내가 뭐 저 한동훈 저 소촌으로 오라 그래 해가지고 인사 받고 야 자기가 무슨 대인배나 되느냐. 아우 예. 나 씨. 아니 그리고 예.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해줘야지 사람들이 재밌어요. 조직에서 이게 이제 분가한 그 조직의 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이제 영유권을 키우면서 원래 우리 본 패밀리에 내가 한판 붙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먹고 사는 그 거기 붙어 있는 식구들이 와 우리 보스 잘한다 그래갖고 한판 딱 붙는 장면이 오는 거예요. 그날 이제 딱 대면하는데 야 니네 봐. 내 오늘 한판 붙는다 딱 가는데 딱 갖고 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고 살살 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우리한테 이제까지 큰 소리 친거 다 뻥카네. 의총에서 누가 저 양반을 디펜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윤석열한테 폴더 인사할 일이 없던 자예요. 그럼요. 계속 옆에 붙어 있었기 예. 때문에 우리 봉도사랑 저랑 관계랑 비슷해. 예. 근데 갑자기 폴더 인사를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이제 새날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벼랑간에 프라님한테 꼭 폴더 아니, 인사하고 반대로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도 한번 개겼는데 쩔었던 장면 같고요. 예. 문제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지. 뭐냐 공천이죠. 공천. 공천이죠. 한동훈이 예. 만약에 욕심이 있는 자라면 예. 용산에 오다보다는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싸움 끝났다고 봐요. 근데 끝났고 의총 때 어떻게 밀어내면서 불협화음이 더 없냐. 그러니까 저쪽 내부에서 지금 70 며칠 한 78일쯤 남았거든요. 제가 듣는 뭐 기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듣는 얘기로는 70일 많이 남았으니까 후폭풍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새 비대위원장을 가자.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은 유지 못하고 예. 뭐 원희룡 정도를 꽂을 거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 문제되는 사람을 서너 명을 한꺼번에 싹 갈고 한동훈은 그냥 바지로 있거나. 근데 바지로 있는데도 여전히 그 셀카 찍은 것 때문에 못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해입니다. 진짜 아이고 어제도 숭실대 갖고 셀카 찍고 있더라니까. 이 와중에 이러고 있어요. 어제도 병이야 그건. 난 그래서 무슨 핸드폰 회사에 그 갤럭시나 PPL인가 보다. PPL인 줄 알았어요. 뭐 광고 모델 제의 들어왔나? 그러니까 한동훈은 셀카를 못 끊고 예. 윤석열은 술을 못 끊고 이런 거지 뭐. 근데 이게 KBS 신년 인터뷰라는 거를 기자회견으로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도 이달 안이니까 며칠 안 남은 거죠. 근데 기자회견을 못 하는 거고 KBS가 프로그램 하나 잡아서 신년 대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속전속결로 지금 질질 끌면 끌수록 데미지를 누가 입냐면 윤석열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 당이거든요. 그래서 난 속전속결로 갈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요? 의총 해갖고 의총에서 날리면 끝이에요. 비대위원장은. 논란은 금방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의총에서 그래서 그 한동훈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원장 그만두라는 걸. 한번 딱 버텼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경률 요즘 그 목소리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준 거야. 어떻게 보면 예. 계속해서 화내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주고 기회를 줬어. 예. 그럼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성의는 김경률을 자르는 거야. 근데 김경률은 못 자르는 상황이잖아요. 못 자르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강 충돌하면서 그럼 그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을 격하게 툭 쳐내야죠. 그 의총이에요. 의총에서 친윤 의원들이 한 20명 30명 들고 일어나잖아요. 아마 첫 발언이 이용이 할 겁니다. 그렇겠지. 예. 윤석열이 이용이 읽을 거예요 뭔가를. 윤석열이 메신저가 예. 이게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예. 말도 안 되는 명분 넣고.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이용이 읽으면 거기에서 자기 날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 세우자고 버틸까요? 아 끝났구나. 다 이용인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총에서 정리하는데 의총을 빨리 열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내부에서 기초 작업하는 중이다. 아, 예. 기초 작업하는 중이다. 예. 그래서 빌드업 하는 거지. 빌드업 하는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누구로 갈지 외부에서 찾을지 그냥 외부에서 안 찾을 것 같아. 이제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나마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 두 명쯤을 압축이 돼요. 한동훈, 원희룡 있잖아요. 또 제일 믿는 권영세 있잖아요. 아마 내부 정치인들 중에서 그나마 본인을 배신하지 않았던 두고도 써보니 결국 정치인들이 배신하지 않더라. 이 결론을 가지 않겠느냐.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프레임이 예. 김건희 사과하면 끝나는 것처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김건희나 그쪽 생각도 맞기는 맞아요. 사과하면 사과로 안 끝난다. 특검이나 받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라. 아니 사과하면요. 바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건 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특검 바로 받으면요. 국회 운영일 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 운영이 안 나오고 있어. 저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정조사로 가야죠. 그 국정조사까지 가서 우리도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했는데 대통령실은 문을 안 열어요. 그럴 때 특검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돼요. 강성희 의원권도 있고 그래갖고요. 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예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참. 그래서 저는 요 디올백은 왜 그러냐면 자꾸만 디올백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디올백 이후에 청와대나 거기 그 코바나 콘텐츠 출입자 명단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명단 내놓으라 그래갖고 그분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맞아. 그게 그때 대통령 임기 중이었으니까. 임기 중이었었죠. 그리고 전수조사하게 되면 누가 뭐 갖다든지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액수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 액수가 될 거예요. 저기 지금 디올백이니까 몇백만 원이죠? 에르메스면요. 그러게. 네? 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에르메스면 기본 한 2천만 원인가. 그렇죠. 네. 뭐 버금백인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3천만 원, 중고가 3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래요. 자동차 한 대값. 예. 그래갖고 전수조사하는데 이건 국정조사를 합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불응하겠죠. 그래서 청와대가 용산이 계속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조사에 불응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명분 쌓게 하는 거죠. 예, 빌드업하는 거죠 진짜.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강제 수사로 착수한다. 특검 가자. 근데 여기 또 총선 공천 국면이라 예. 저희 선택과 집중은 안 되겠지만 우리 쪽이 분산되는 만큼 저쪽도 분산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거를 갖고 성동격수 하다가 타이밍 딱 되면 2월 중순 이후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2월 중순 늦으면 3월 초까지 간다고. 김건희 특검. 쌍특검에 대해서 표결 들어가야죠. 자, 어쨌건 저쪽은 내가 봐서 사면초가예요.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 편들끼리 한동훈이라도 내 편이어가지고 뭔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이유. 예. 김건희 특검 막아라가 한동훈의 첫 번째 임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적으로는 내 편이 없는 느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최측근이 저렇게 지금.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한동훈도 확 지르지도 못했어. 예. 그냥 한동훈과 윤석열이 찢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맛만 보여준 거예요. 예. 확실하게 쿠데타가 일어난 건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패배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선 자기 권력이라도 다지려고 할 것이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한동훈이 왜 개겼을까?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이 뽕 맞았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맞아요.
뽕 맞고 키높이 구두 신으니까 붕붕 떠 있으니까 뜨기가 쉽죠. 그런데 한동훈이 뭘 봤을까? 뭘 보고 이렇게 저길 쉽게 쳐낼 수 있겠다? 내가 맞짱 떠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왜 그랬을까? 그냥 뽕 맞아서요? 난 그게 아니라 봅니다. 2년 동안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누구보다도 취약하다는 걸 본인이 본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인사 검증 같은 거 보는 거? 예, 다 들여다봤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윤석열은 문서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문서 써머리하고 쭉 문서 본 다음에 부하 직원들하고 부하 검사들한테 했고 써머리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방향을 잡는 거는 윤석열이 잡고요. 다 써머리하고 보고하는 한 게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이 출발해서는 안 그랬을까? 더 그랬죠. 그러면 한동훈이 보고할 때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쉽게 되기도 쉽게 되고 운영하는 거 보면 매번 해외나 나가 있고 그럼 난 저 자리 가면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붕 뜬 무빙된 상태에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각도 딱 보면 한동훈이 본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도 취약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취약한 정권 못 쓰러뜨리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하극상, 속 끓는 윤석열, 한동훈도 겁먹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어중간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민영동님, 봉도사님 22대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보좌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하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중간에 나라모를 한 2분만 먹도록 할게요. 예. 하나씩 먹으면 2분 걸려. 드세요? 앞에 내가 드렸어. 예, 어디 있어요? 나라모. 나라라. 자, 먹어보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봉도사 옛날 사진 그거 있죠.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보면 저 라인이 이 상태로 그대로 뒀다면 아마 봉도사는 저 앞머리는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2005년의 사진을 쭉 보면 그 상태로 앞머리 그대로 다 날아갔고 네. 뒤에 한 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앞머리가 헤어라인이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살아난 거예요. 봉도사는 가발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 머리예요, 저게. 예. 이거 지금 몇 년 드셨죠? 저는 그때부터 꾸준히 먹고 그냥 양치하듯이 먹습니다, 계속. 몇 년이나 드셨냐고? 한 10년 드셨어요? 그렇죠. 이제 저 때 확 날 때는 한 2년 만에 확 나더라고. 2년 동안 확 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저 때 그 호르몬제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 호르몬제하고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르몬제 완전 끊었죠. 그렇지. 호르몬제는 계속 먹을 이유가 새롭게 없어요. 나게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런 건데 다 났는데 뭐. 동생분 나세요? 동생분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못 하네. 나도 바빠요. 우리 동생도 바빠요. 바쁜 공무원님. 공무원이? 예. 좀 TMI는 좀 넘어가고 지금 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궁금해요, 진짜. 여러분 나라모 또는 풍성교라고 검색하시고. 짱짱아님이 나라모 발기부전되는 거 아니면 그 남성인데 이게 100%... 이 자체는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호르몬제를 같이 드시면 초반에는 좀 도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100% 순수 국내산 곡물 드셔보시면 씹어먹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씹어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빠지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일단 잡아두세요. 나라모를 통해서 꽉 잡아두세요. 예. 자,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고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싸게 팔 때 사세요. 예. 자, 지금 총선 공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천을 해야 공당이 천거를 하는 것이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당이 천거를 해야 이제 이게 선수로 뛰는 건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워서 민주당 공천자가 누구냐, 국민의힘 공천자가 누구냐가 선거의 90%를 좌우하죠. 지금 언론은 지금 친명, 비명, 공천 갈등 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게 언론이 정말 그 고질적인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천할 때 당대표의 이름을 빌어서 친명, 뭐 자객공천 이런 식으로 갈라치긴 역대 선거에 그렇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후보는 친명일 수도 있고 어떤 후보는 비명일 수도 있고 어떤 후보는 반명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매치업이 친명 대 친명도 있지만 친명 대 비명도 있거든요. 이걸 언론들은 격화됐다라고 심정적으로 민주당 갈라치기 하면서 저기서 친명 아닌 사람은 다 나와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자객공천 찔끔찔끔 나와 제대로 팍 나온 게 제가 1월 8일 강북 가겠다고 하면서 자객공천이 언론에서 팍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집에 칼이 없다. 가위밖에 없다. 칼을 쓴 적이 없다. 아이, 가위 없다 그 얘기하지. 가위밖에 없다 그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 오게 튀었어 그때 그것 기자회견 할 때문에 때. 집사람 또 혼났어요. 가위를 다 갖다 버리고 싶대. 근데 몽소 다 답긴 했어. 예.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서 기자분한테 이렇게 있어요. 자객공천이라. 그럼 제가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왜 저렇게 지고 들어갑니까 싸움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언론들이 이거예요. 지금 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상호 비방하면 엄격히 조처할 거다. 여기 지금 강북을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 저 광명, 양이원영, 양기대 그리고 지금 성남 중원, 이수진, 윤영찬 이런 정도인데 예. 아니 경선에서 이 정도도 아닌 선거가 있나요? 참 언론이 매년 4년마다 선거하는 거 보면서 이 정도 경선은요 그냥 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양문석 박사가 처음에 출마하기 전에 수박에 뿌리요 줄기요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정치적 언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징계까지 갔었잖아요. 물론 당직 한 3개월로 예. 출마에 아무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수진이나 양이원영 이런 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런 분들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어도 뭐 특별히 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치인 이런 정도로 저격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상호 비방이 범죄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었던 사건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발언은 내가 봤을 때 상호 비방이라고 언론이 선동질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이번에 쭉 보면 광명은 잘 모르겠어요. 뭘 갖고 이제 서로들 문제 제기한지 정치적으로 국힘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한 건 비방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박용진 의원이 저에 대해서 그 흑색 선전한 거 있어요. 그거는 비방입니다. 허위 사실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징계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지금 저는 임혁백 위원장이 지적한 게 저 케이스 건 같은 거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정치적 수사는 그냥 싸워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 예. 그러면 강북 을만해서 예. 박용진 말고 비명이거나 반명이었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악의적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가 250개가 넘잖아요. 예. 전부 다 친명 비명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몇 개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제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대표만 계속 공격했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없는 사실이야. 저 사람 뭐 재산을 뭐 수백억 축제했대? 이건 비방이죠. 실제 아닌데.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상호 비방 예외적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요상한 프레임인데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예. 당원 50, 국민 50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선이 그렇게 가. 예. 일부 어떤 특수한 경우에 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컷오프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예. 컷오프를 아예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선도 안 붙여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친명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명백 교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천 관리는 내가 한다. 이재명 할 일이 아니다. 딱 그 자리에 올 때 딱 손을 올 때 줬죠. 예. 당 지도부에 입김은 없다. 내가 공정하게 친명 이런 거는 떠나서 관리하겠다. 이명백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랑 저번에 저 혁신위 위원장처럼 아무 관련없는 사람 안 친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 안 친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들은 계속해서 친명 공천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잖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엄청 만나고 다녀요. 빼가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러지 뭐 그런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지. 이거 언론들 진짜 미쳤어요. 봉도사랑 둘이 이전 방송 말고 그 이전 방송에서 예. 내가 박용진 이제 그렇게 허위사실로 예. 민주당 3명 저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열받아가지고 순간 예. 욕설을 했어. 그걸 딱 찍어가지고 보도를 내는 거 있어. 와, 나 진짜 이 방송에서 욕설하는 거 봤어요. 제가 너무 분하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걸 보도를 냈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정봉주도 언론이 거기에 동조했다 또 이래? 그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닌데. 민주당 진영 방송이 욕했다 이런 그치 거예요? 이제 강성 지지층 어쩌고저쩌고 그 프레임 만들려고 하던데. 예.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왜 욕을 했는지는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다면. 예.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내 촉은 뭐냐면은 기자가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경쟁 후보 측에서 보고 친한 기자한테 제보하는 얘기한 사건이에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저 송갑석 후보 건도 예. 언론들이 보도를 되게 많이 냈어요. 친명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예. 근데 내용을 대충 보면 그쪽에서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예. 친한 기자한테.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재밌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반명이라고 언론에서 프레임 잡아주는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자기가 공천에서 떨어지면 공천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하면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 그거 안 돼요. 안 돼. 무슨 아니 열심히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해찬 대표의 21대 총선은 완벽한 시스템 공천이고요. 지금 22대 총선은 그냥 국민 공천이에요. 국민 공천. 지금 50만 명 여론조사 통해서 국민 참여 공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정상적인 공정한 공천을 향한 열망이 큽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그 소위 비명 반명인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져와 가지고 그 목소리를 50대 50도 아니야. 70대 30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언론이 지금. 예. 맞아요. 아유.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양문석 박사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예. 국민들 속에서는 지금 아주 펄펄 끓고 있다니까 밑에서는. 저는 박지성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 VAR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시 돌려보면서 업사이드 선거 보고 핸들링 했는지 그 핸드볼 파울 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국대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 마라도나가 월드컵 때 핸들링으로 골을 넣는데도 그냥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 약소국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무척 강국이 됐지만 국제 대회나 월드컵 나가면은 편파 판정에 억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그럴 때 박지성 선수한테 묻습니다, 기자가. 편파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박지성 선수가 멋진 얘기를 해요. 난 뭔지 아는데 말해봐요. 오심도 축구의 일부다.
그런 거 경우 엄청 그게 멋있는 거지 사실. 심판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공심이 탓하고 룰을 탓합니까? 그거 우리가 다 동의해서 전당대회나 당원당규 이런 거 통과할 때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뭐 그 철학자가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왜냐하면 그 악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회를 내가 탈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민주당에 다소 불리한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룰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가 약세면 룰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져요. 자기가 좀 강세면 룰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번 한 번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 거 아니라고 한다면 룰 탓하지 말고 심판 탓하지 말고 이것도 내 삶의 일부고 이것도 내 정치 인생의 일부이므로 수용하고 내 실력을 키우고 당원들에게 지지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게 맞는 거죠. 왜 심판 탓하고 왜 룰 탓하고 맞죠. 아 줄을 갖고 줄이 삐뚤어졌어요. 왜 자 탓을 합니까? 삐뚤어진 자를 쓰고 있는 자기 탓이죠. 자를 영어로 뭐라면 룰러라 그래요. 룰러 심판입니다. 심판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욕설했다 그것도 그 방송에 딱 한 번 잠깐 예. 너무 열받아갖고. 너무 열받았고 저 방송에서 처음 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님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출마자가 많이 나가서 그중에는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막 활발하게 나서는 뭐 민주당 후보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를 전부 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요. 그럼요. 전체 250개가 넘는 지역구 중에 그게 몇 개나 된다고. 희한한. 저 금천 주말에 금천 조상호 변호사 예. 사무실 개소식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요. 현역 의원도 친명이고 도전자도 친명이에요. 나 거기 조상우 간다고 약속하고 못 갔네. 왜 못 갔어요 또. 진짜. 진짜 나 어쨌건 내가 꼭 간다 그랬는데. 그 사무소 개소식 안 해요? 우리요? 우리 이제 경선 끝나고 하죠. 네. 자신이 있는 거구만. 알았어요. 진짜 조상우 변호사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해 줘야겠네. 까먹었구나. 나 이번 주인 줄 알았어. 아니 같이 저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까먹을 수도 있죠. 아유. 자, 상황이 그렇다고. 자,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봐요. 친명이라고 공천하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진짜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운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 흐름은 있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씁니다. 제가 민주당을 안다면 아는데 그런 식으로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일은 없다. 다만 당원들의 표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쌓아놓은 이 어떤 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내가 쌓아놓은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그런 거는 어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야, 이 지역에 내가 당대표지만 제가 반명이니까 가서 반대표 찍어 뭐 친명 찍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친명 역할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몇 년 전부터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후보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었어. 사람들은 그걸 친명이라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댓글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출마하는 분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이재명을 위해서 뭘 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쪽 진영에서 셀럽이라고 하는 친명들은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친명임을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당원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활동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이게 친명 비명인 건데 한 번도 우린 그런 프레임으로 그것도 난 민주당에서 친명 반명 쓰는 것도 난 원치 않는 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야. 자꾸만 당을 쪼개지는 정당, 갈라치기 하는 힘없는 정당, 원팀이 아닌 정당. 그래서 원칙과 상식 그것도 원칙에서 공정과 상식 국힘 윤석열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 똑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그분들만 계속 우리 민주당 행사나 민주당 활동 노출 빈도보다 그들의 노출 빈도가 많습니다. 왜? 민주당 공격하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민주당 당대표 중에
민주화 이후에 이재명 대표처럼 탄압받은 당대표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예 없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친명, 비명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당대표가 된 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는, 근데 일주일에 지금도 재판을 두세 번 가야 되는 당대표가 있었냐고. 예. 이낙연이 당대표 할 때 무슨 윤석열 정권이 아니 뭐 정부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해찬 대표를 그 정권이 그런 적 있습니까? 추미애 대표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 심하게 이재명 지키자라고 하는 민심이 생겨난 것 뿐입니다. 심정적 일체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 이재명이 나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감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김옥선님이 좋은 얘기했네요. 개혁파 반개혁파예요. 맞죠? 예. 예, 딱 그게 맞아요. 개혁파 반개혁파, 쇄신파 반쇄신파, 혁신 보수, 혁신 수구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미 11명 이상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국민의힘은 2명이에요 지금. 장제원과 김웅. 은근히 많이 했어요. 민주당. 지금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한대요 또.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7명만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합해봐야 9명이네. 이게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갈까봐 민주당은 컷오프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이명백 위원장이 멋지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신에서 그게 그 지지 불패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멋있는 얘기거든요. 예? 지옥 불력 지지 불태 장구영 그 장구 무슨 벼랑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만족함을 알면 치욕스러움이 없고 멈출 때를 알면 위태함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구영신 뭐라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오랫도록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멋지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의원들이 막 불출마 선언을 해요. 무척 멋진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친명 반명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선은 일단 공천이 시작되면은 예. 혁신 공천의 이미지를 얻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7명만 뭐 물갈이 한다 이런 건데 이게 물갈이가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초반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현실은 불출마를 여러저런 이유로 막 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윤석열한테 떨구어져 나갈까봐 두려운 자세로 잔뜩 웅크려 있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어려운 말 쓰지 마요. 우리 아니, 시청자들 싫어해. 아니 그게 그 이명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린 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중진들 강제로 멈추지 않잖아요. 멋진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용을 했대요. 지금 그 이명백 위원장이 그 한자 성어는 예. 이낙연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모델 파츠 다 해봤잖아. 5선, 어. 도지사, 총리. 난 그분 당대표. 당대표. 그럼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못 가잖아요. 지금 새해가 1월달 다 가는데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무슨 면으로 가겠습니까? 아유, 그저 정동영 전 의장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낙연이 전주의 한 국밥집에서 냉대 받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저 여기서 들었어요. 그래요? 네, 새날에서. 바쁘시구나 아주. 예. 아니 어젠가 정동영 의장 전화하는데 못 받았어요. 이낙연이 지금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 지지로 완전 밑바닥이거든. 호남을 훑고 있는데 전주 가서 국밥집에서 저기 독실을 달라 그랬나 봐요. 오픈된 데 말고. 근데 거기서 독실 안 주고 쫓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썰은. 뭐 정동영 의장 본인도 그렇게 들으셨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은 어디 지금 비빌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 바뀌었어요. 또 최근에. 자기 총선 불출마한다 그랬잖아. 예. 국민들 뜻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랬어 또. 또 출마한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일단 한번 좀 네. 일단 기어 놓은 거지. 와메 징하네 징해. 이거 참. 아이고.
국민들 뜻은 이연령 비연령 아니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건데 결국 출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튼 거지 이제. 예. 국민들 좋아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지금 보면 생전 국민과 직접 소통해 보지 않았던 한동훈이 항상 국민을 들먹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국민 들먹이는 이낙연 대표 또 나왔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우리들 그만 팔아라. 국민들 뜻 들어보면 아니 거기서 가고 출마하지 말라는 사람들 자기가 듣겠습니까? 정치 은퇴하란 말 듣겠습니까? 정치 은퇴하라는 사람은 가서 얘기도 안 해요. 주위에서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 이러면 국민의 뜻 따라서 뭐 호남 어디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러겠죠. 뭐 지금 광주 출마라 뭐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저쪽에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예, 예. 총선 한 석도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낙연의 이 멱살을 지금 이준석이 지었다. 그 이준석하고 지금 양양자랑 일단 합당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양양자 무슨 힘이 있어요? 아이고. 뭐가 당해요 거기가? 이게 금태섭이나 양양자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막 해보잖아요. 예. 삼지대라고. 근데 국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양자는 지금까지 창당 작업을 오래 해왔거든요. 예. 이준석한테 그냥 품에 안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사실은 이낙연을 안 받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아, 떴다방 되기 싫다 그랬잖아요. 떴다방 되기 싫다. 그러니까 양양자는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 무슨 뭐 당을 옮긴 건 아닌데 무슨 반도체 무슨 위원장도 맡고 그러면서 예. 완전히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배신자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보수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양양자는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저 호남 쪽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효용 가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낙연 쪽하고 또 이낙연과 또 다르게 가는 김종민 등도요. 이낙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안 한다는 거 같이 아니에요? 안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 같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현역원 3명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현역원도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3명 중에 1명만 원한대요. 그리고 금태섭 아니 저기 조홍천 들으셨네? 저번 방송에서 했거든요. 아 그러셔요? 그러셔요? 네. 왜냐면 그 2명 중에 1명을 만났더니 너무 말이 많았고 1시간 중에 59분을 혼자 얘기하더래. 나 뭐 그렇게 우리도 말 많은 표현인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서로 배틀하면 하면 좋겠다. 서로 예. 서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계속 오디오 겹치기.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은 지금 총선 때 중심 잡으시려면은 예. 일단은 여론조사를 중에서 가급적이면 전화 면접 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화 면접 조사는. 그리고 공신력 있는 ARS 조사. 예. 말하자면 저기 여론조사 꽃이나 그나마 참고가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은 예. 리얼미터하고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정도는 참고를 하시되 예. 나머지 전화 면접 조사는 그냥 스킵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 여기 여론조사 설문문항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음. 여론조사 시간대가 언제냐 또는 유선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뭔가 튀었다 생각하는 번호 여지 없어요. 내용은 다 그런 거고 전체적인 추세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여론조사 다 합쳐진 걸 또 자료를 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 날마다 여론조사만 봐. 어. 이걸 합쳐서 평균치 같은 거 되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대략 여론조사 다 합치면은 한 12% 정도에서 1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는 보실 필요가 없다. 너무 튄 거는 나 저 M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전국 지표조사. 예. 그 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던 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를 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건 믿고 걸러야 돼. 지금부터는. 예. 이게 뭔가 묻어 있어 지금 상황이. 여기 빼고 나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12에서 15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죽으실 필요 없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만하면 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 시청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민주당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아주 출렁할 만한 이슈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굉장히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정봉주 말수를 좀 줄여라고 그 순간부터 말수를 확 줄인 거예요. 그 멘트는 하셔야지. 내가 힘들어지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프라님 예. 라이브 방송은 새날과 정봉주 TV 빼고 라이브 방송 요즘 엄청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매블쇼가 이제 막 180만 200만까지 가니까 점점 더 연락이 와. 라이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면 지금 프라님은 우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쿡 찔러갖고 이상한 답변 나오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라이브 MC들은 쿡 찔러갖고 이상한 얘기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도록 쿡쿡 찔러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방송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 나가요.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영 방송이라 그런 건데 상업 방송은요. 일단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히트수. 저는 출연자분들 어떤 그 우리 방송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언론사 대표 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강북을해서 열일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요. 010-3394-4010. 지금 출마 애정이신 게 아니라 예비 후보라고 부르는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등록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북을 권리당원이라고 하면서 문자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전화를 드리는 속도가 들어오는 문자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셔서 제가 잘해서 오늘도 아침 출근길 인사해서 그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 미아사거리 여기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하겠습니다. 예. 자, 수박시러님, 박영진 좀 잡아주세요. 정봉주 의원님, 이번에 꼭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잼 많이 도와주세요 하셨고요. 예. 김영일님, 봉도사 의원님 뭐야? 화이팅 하시고 꼭 입성하셔서 윤 정권 제대로 군기 잡아주쇼. 예. 동훈이는 지가 저질난 게. 자, 수박시러님, 소수 정당들 나중에 도와준다는 말 믿을 수 없습니다. 강한 민주당 중심으로 병립형 가져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오늘 방송 마치고요 또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 인사하시고. 그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 7시에 또 정봉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재밌죠? 예. 네. 자, 정치천재 정봉주 9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